제가 열심히 한번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비도 오고 또 이렇게 사실 좀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통합과학하고 화학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일단 잠깐은 짚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보셔서 이게 아시겠지만요. 바뀐다네요. 지금 이제 우리 아래 학년부터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의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보시면 이제 요런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어, 대학을 잘 간 거죠. 또 지금 이제 연대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새 예능에 보면 그 손준호인가 하는 분 맞죠? 자네 밥은 신촌 가서 먹게 이 있잖아요. 예능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 서울대래 자기네는 그러면 사위만 연대인 거예요. 자기가 막 속상했다고.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럼 나는 서울대에 꼭 가야 되겠어. 그럼 이제 1년을 더 하겠죠. 반수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집에 뭐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의사야. 그럼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어요. 나 1년 더 할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미래에 정말 우리 아이들의 끝판의 꿈을 위해서는 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5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에 어머님들 앞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5년 전에 이거였어요. 통합교과 박근혜 정부 결정 끝 수능 과목. 그래서 남궁원 쌤 모든 걸 때려치고 대치동에 올인합시다. 한 반에 400명씩 다 모아주겠습니다. 10반만 하고 5년 강의한 다음에 이 세계를 떠나십시오. 라고 모든 원장님들이 저를 꼬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뭔지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메가스터디의 어떤 탄생 자체가 그 손준 회장님이 6차 교육 과정에 그 통합사회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워낙 너무 유명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자본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거든요. 근데 통합과학 강의를 시작했는데 수능 과목 아닌 거래요, 이제. 갑자기 막 정부 바뀌고 막 하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제 청춘의 5년이 이제 날아간 거죠. 제가 되게 우픈 사람이에요. 알고 보시면 되게 생각보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우픈 건 제 문제고 내신 과목인 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 문제고. 근데 태동 자체가 지금 바뀌는 교육 과정과 똑같았던 그 말은 뭡니까? 얘가 태동이 수능 과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내신 과목이지만 이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참 저는 이제 좀 남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뭐 사실 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쑥스러워하는 판에 뭐 제가 뭐 다른 분들 얘기해서 뭐예요. 근데 요런 거는 되게 속상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인제 뭐 예를 들어 물화생지 강의를 해. 근데 저도 화생 강의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통합과학 공부 왜 해? 그 공부 좀만 하면 다 1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물화생지 선행하는 거죠. 이분.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정보를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400명의 1 등급이면 지금 이거는 개편 후의 얘기지 지금은 뭡니까? 2 등급이 9%까지예요. 1 등급은 4%입니다. 400명이 전교생이면 1 등급 몇 명 나와요? 16명입니다. 반에서 1 등 해야 돼요. 아니 지금 강남권에서 반에서 1 등이 쉽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공부 책만 좀 보면 어떻게 만점이 나오고 1 등급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기 과목 선행하면 다 된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과학이 물화생지가 1대1대1대1로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제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중등교과를 보여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때는 솔직히 시험을 잘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히 얘기해서 몇백 명의 몇 등 줄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공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냉정히 얘기하면 자기의 현재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거를 자꾸 교육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 사실 이 어떤 패러다임은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 동네에서 중학교 때 자기의 위치는 뭡니까? 유명한 중등부 학원에서 우리 애가 탑반이에요, 이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는 화학을 3바퀴 돌렸어요, 이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고등에 얼마나 쓸모가 있고 직결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중등부 학원이 중등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등부 학원은 고등부와 직결되는 수업으로 가고 그거를 바로 연계해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바로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 왠 줄 아세요? 화학을 갖다가 3바퀴를 돌렸어요. 화투까지 하고 수업에 왔어. 그 저는 만류를 하는데 심화 수업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유 저기 개념부터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3번을 했고 우리 아이는 화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리뷰 테스트 보면 50점 40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아이는 화학을 모르느냐, 중학교 때 공부한 시간은 헛된 거냐, 뭐 애가 예를 들어서 화학에 대해서 어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결이 다른 건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은 예를 들면 하이탑 떼기. 근데 어머님 하이탑을 떼면 수능을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수능의 평가의 주체는 평가원입니다. 그들이 내는 문제를 풀어야 100점이고요. 근데 문제는 평가원 문제가 어디에? 내신에 그대로 나온다라는 문제입니다. 변형하고 숫자 바꿔 나오는 것도 많아요. 내신에. 왠 줄 아십니까? 우리 학교 애들은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2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훈련시키기에 제일 좋은 건 평가원이죠. 그리고 당신들이 이거는 선생님들을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 하실 일이 많은데 저희처럼 강의만을 업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문제 개발을 요구하고 이러는 거는 쉽지 않죠.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풀. 근데 난이도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등급을 갈라야 되고 또 아이들이 그 다음에 수능을 봐서 잘해야 우리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가원입니다. 깔때기예요. 이 모든 토크는 고등학교는 평가원인 겁니다. 모든 게. 그러면은 이게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게 어머님 그게 개념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평가원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중등부학원에서 공부 정말 많이 시켰다는 데서는 제가 이제 물어보면 예를 들어 뭐 휘문 이런 친구들 "야 너 화학할 때 어디까지 공부한 거야?" 그럼 평가원 문제 이런 것도 풀어봤어? 풀어봤대요. 그러면 풀어봤으면 지금도 다 기억나? 기억 안 난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 해서 했는데 그 당시는 아는 것 같았으나 푸는데도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고 수업 시간에 쌤이 해 주는 것 같은 풀이는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없죠. 그거는 고등부에서 그것도 극소수의 수능 인간 강사들 사이에 쇼컷이 돌고 막 연구하고 경쟁하면서 이게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타임 어택이니까요. 네. 수능은 30분에 20문제 푸니까요. 쉬운 문제도 많이 있어요, 수능은.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4개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대통령 아저씨가 키러라고 하면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인제 뭐 쪼끔 어려운 문제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4문제. 저는 좀 어려운 문제가 어디 빠진 건 줄 잘 모르겠어요. 9평하고 10평 보면요. 빠진 거야? 근데 왜 평균은 오히려 내려가요? 6 6 6평보다 9평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 말은 쉬워지는 게 뭐가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어차피 나눌 건 나눠야 되는데. 계산이나 이런 게 좀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야? 고등학교에 맞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중등부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요. 다 나와요. 네. X는 없는 것 같지만 옆에 제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1, 2를 표기해 놨잖아요. 이거 중학교 교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중등과학도 무시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화생지가 섞여 있거든요. 지금 물리하고 화학만 엄청 해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뭐 생물 지구과학이 안 중요하대. 왜 안 중요해? 이제 통합과학 수능 과목 되면 물화생지 1대1 대 1대1이고 냉정히 얘기하면 수능 볼 때 물리 선택자 매우 적고요. 화학 선택자는 분명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 공부할 때는 화학이 거의 항상 제일 많았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어려운 문제가 평가원이 한 10년간 이상한 계산 문제로 변질해 가지고 수능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환장합니다, 진짜. 이거는 거의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어. 이게 대학에 가면 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학을 조금 떠났거든요. 그래서 선택자가 생물, 지학이 많고 화학이 3등이고 물리는 원래부터 선택자가 적어요. 그러면 도대체 중학교 때 방향성이 맞냐 이거죠. 물화는 과학의 꽃입니다. 다만 생지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통과는 분명히 1대1 대 1대1입니다. 제가 여기 다 표기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요렇게 색깔과 기울기를 표시해 놓은 게 전부 다 옛날로 얘기하면 킬러 파트입니다. 제가 고난도 파트라고 해 놨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킬러도 물화생지거든요. 네. 전부 다 1대1 대 1대1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어머님들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가 1, 2를 다 표기를 해 놨어요. 1도 있고 2도 있어요. 지금 물화생지가 1대1 대 1대1이에요. 근데 통과를 왜 하냐고 물화생지 선행하면 된대요, 방학에. 아니 어떻게 선행하는데요? 8과목해요? 물화생지 1 수업 듣고 물화생지 2 수업 듣습니까? 그러면 통과가 완벽하게 되긴 하겠네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머님 냉정하게 얘기해서 요새 대치동도 2 수업이 잘 안 깔립니다. 왜? 안 하니까. 아니 자기도 수업을 깔았을 때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건 고3 내신이 아니면 안 해. 그러니까 수업을 잘 안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통합과학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플한 겁니다. 그리고 4단위. 4단위는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학도 4단위예요. 영어도 4단위고. 그럼 결론은 통합과학 망하면 수학 망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4단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때 아무리 얘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영재고에 합격할 실력이라고 해도 물화생지가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왜? 중학교 때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물리화학을 좀 많이 잘하는 거죠. 그러면 유리합니다. 근데 투도 섞여 있고요. 냉정히 원으로만 처리되는 과목이 단 하나 있습니다. 통과 중에. 화학이 됩니다. 화학은 제가 여기 표시해 놨지만 2단원, 3단원, 4단원. 네. 4단원까지 화학이 있는데 그중에 2, 3, 4단원이면 처리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화학 하나는 화원의 도사면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결론은 통과를 해야죠. 이 심플한 겁니다. 이게 저는 겨울방학에 이번에는 이제 제가 화학 위주로 이제 많이 깔았어요. 통과화. 왜냐하면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여름방학에 많이 해서 제 겨울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화학을 많이 하니까 통과 화학을 깔았는데 그럼 저는 애들이 화학 들어도 되니까 제가 막 통과를 무조건 해라 이래야 할 필요도 없어요. 예, 뭐 화학도 많이 듣는데 제가 뭐 통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닌데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그러면 다른 분들 말씀이 뭐 다른 게 있으면 어머님들께서는 현명하시니까 판단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요건 있습니다. 제가 중등과학에 있는 게 통과에 사실 약간이라도 근데 어머님 이건 있어요.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올 때 난이도는 미친 듯이 뜁니다. 예.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거라도 알아야 이게 통과해서 적용이 되는데 난이도가 확 뛰고 근데 이게 없어요. 이거는 통과해서 완전 킬러입니다. 산화원, 산염기와 중화. 근데 얘가 화원에서도 킬러예요. 수능도 킬러. 근데 이거는 중등부에 안 나와요. 중등부까지. 근데 옛날에는 나왔었어. 그럼 제가 이상해 가지고 왜 이 중요한 게 중등부에 안 나오지? 다 분석을 해 봤어요. 지금 중등교과 말고 그 이전에는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할 때는 멘붕에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선행을 안 했으면 앤드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교과 순으로 해 놓은 거를 제가 요것만 처음에 1-2주만 제가 순서를 틀어 놨어요. 왜냐하면 빅뱅이라는 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예요. 별의 내부에서도 핵융합을 하면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냐.
근데 그 수업을 하려면 수소, 헬륨, 탄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화학적인 원소부터 해야 됩니다. 원소와 주기율. 아니 애들이 탄소가 뭐고 질소가 뭐고 이 특징을 알아야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빅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주기율을 하고 그다음에 빅뱅 별의 진화를 해요. 수업을 할 때. 이게 당연히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단원이 되게 어렵잖아요. and 주기율과 화학 결합은 중학교 때 거의 제대로 안 하고 해봤자 진짜 조금 아주 살짝 주기율도 지금 무슨 주기율표 이런 거에 대해 교과 과정상은 완벽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거 있긴 했어. 근데 왔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내용이 완전 점프가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 2회 수업이 되게 중요하고 뒤쪽에 중간중간 킬러가 나오고 근데 여기는 아예 본 적이 없고 이게 통합과학이 어려워요. 이게 수능 과목이었다니까요. 그냥 정치적 경랑에 매몰돼서 내신 과목만 하는 거일 뿐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통과. 지금 그다음에 여기 화학. 화학은 이제 일사단원이죠. 이게 그겁니다. 일사단원이 중요해서 일사단원이 아니고요. 일사단원이 수능에 계산 킬러를 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왜냐하면 여기는 할 만은 하거든요. 공부하면. 근데 일사단원은 환장하는 거죠, 이게. 이게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나간 자료에 저 좀 드라이해 보이는 모의고사 자료 있잖아요. 예, 그 나눠드린 데 있죠. 그게 제가 통과하고 화학하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준이 낮아가지고 무슨 OX 문제 이런 건 제 이름 걸고 드리는 거니까 아니고요.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킬러까지는 않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통과해서 세와 보인 이런 데는 유명합니다. 문제 수준 높고 어려운 걸로. 이 두 학교는 거의 탑입니다. 예, 대한민국 탑으로 보시면 돼요. 난이도에서. 과탐은 세화고하고 보인고의 난이도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데 킬러급까지는 안 높고 근데 웬만한 준킬러까지는 들어가 있는 그리고 뒤쪽에 화학 모의고사도 웬만한 준킬러급까지는 들어가서 제가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상당히 양질의 모의고사예요, 어머님. 그냥 뭐 제가 시중에 이런 거 이게 편집한 게 아니고요. 기출도 들어가 있고 제가 잘 일을 갖다가 조화롭게 해서 한 거니까 제 말은 아이들 또 지금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남구원이라는 사람이 대치동에서 강의 열심히 하는데 이 자료가 좋다는데 너 한번 봐봐. 풀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 정도만 물어보세요. 야 이거 너 중학교 때 공부 많이 했는데 쉬운 거야? 그거 듣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아예 팩트를 항상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아이들 보고 한번 해보게 하시고 이거 지금 나중에 뭐 중간고사 이럴 때까지도 되게 좋은 자료입니다. 예, 제가 내신 때는 모든 학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방학 때야 이제 이게 진도를 연합반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화학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사단원이 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제가 올해 들어 설명의 모토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 and Progress라고 이제 뭐 발음이 후진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잡았는데 왜냐?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설명회에 가면 전부 다 이 얘기밖에 안 해. 특히 중학교 땐 더 그랬을 걸요. 관리. 그죠? 끝나면 남기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예, 안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게 모든 거를 누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필수의 영역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원장님들하고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회 때 이 단어를 쓰니까 어머님도 엄청 공감하시더라고요. 타가의 시대. 타가의 시대. 초등, 중등 다 타가. 학원에 대해 원하시는 거는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타가 이게 고1, 고2도 이게 됩니다. 이래 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이 착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좀 이제 아직 다 애기 같죠. 예. 저도 이제 저희 큰애가 초5인데 이 모습이 우리 아이의 나중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저도 다 그렇구나 이해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당연히 그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게 엔드 프로그레스예요, 저희의. 근데 관리가 강의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관리가 아이들에게 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글을 갖다가 소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투 더 베이직은 강의는 누가 하냐 이거죠. 강사가 합니다.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섞여 있고 그게 1대1 대 1대1입니다. 그러면 네 과목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제 강의 꼭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이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내신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서 대치동도 버텨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아래 세대부터는 수능 과목 됐잖아요. 과연 이게 통합과학을 대치동에서 그리고 인강에서 이게 쉬울까요? 이제부터는 고3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얘기 하나 하면 그냥 당장 난리 나는 거죠. 현장과 게시판에. 이게 될까요? 어? 예를 들어 화학만 내내 해와. 그리고 10년이 넘게 강의를 했어. 하지만 나는 화학에 유명하니 물화생지가 될 거야. 될까요? 어머님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이게 절대 이게 그리고 이건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제 인생이 되게 우퍼요. 저랑 술 마시면서 제가 제 옛날 얘기하면 사람들 웃겨 죽어요. 나 혼자만 슬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 이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란 과목이 없었으면 뭐 그냥 제 공부 열심히 했네 이건데 통합과학이란 과목은 이게 필요해요. 제가 물리 올림피아드를 했던 이유가 고등학교 가서 물리를 못 알아들어서 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난 중학교 때 제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과거에 붙은 케이스가 아니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단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애들은 다 알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그래도 경시 이런 거 탑2였거든요. 뭐 1등, 2등. 근데 갔더니 다 나보다 똑똑해 보여. 너무 자존심이 상해. 물리 엄청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역사가 없이 어떻게 내 과목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꿈을 위해 1년을 더 하는데 통과가 수능이면 내신도 잡아야 되지만 배울 때 잘 배워야죠. 제대로 배워야죠. 옳은 개념을 배워야죠. 물어봤을 때 속속들이 답이 나와야죠. 물어보는데 그냥 이거 아니야?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자기 과목이 아니니까. 그거는. 네, 이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과가 1년 후에 바뀌는 교과가 1단원에서 6단원이에요. 근데 2단원에서 5단원이 지금 교과와 거의 똑같습니다. 순서만 재배치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능 과목이 됐다라는 전제로 좀 더 난이도를 위해 개념이 플러스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도 이미 물화생지 원투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서 거의 일단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1단원, 6단원은 인트로와 에필로그. 지금 1단원은 무슨 축전과 어림, 유효 숫자, 막 쟀다 뭐 이런 거. 마지막 단원 가면 뭐 감염병 요거는 지금 생원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뭔지 아세요? 로봇,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첨단 과학 기술. 그러면 이건 에필로그죠. 그러면 지금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배우면 내신도 되고 모두 돼. 나중에 우리 아이가 꿈을 위해 반수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제가 저 수능 과목 된다고 저를 학년 아래로 내려 저는 원래 화학이에요, 어머님들. 저는 통과가 아니고요. 통과로 유명해져서 다들 저를 저 피트하고 MD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저. 조카 중에 지금 막 거기에서 약대 다니고 의사 된 사람들 중에 제 시험 들었던 애도 엄청 많아요. 전 원래 저는 화학이고 서초매가 의치대 합격관도 이런 애들 뭐 저기 뭐야 수능 보고 화학 평균 50점에 49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제가 서초매가 의치대 합격관에서 재종반 가르쳐서 애들 다 의대 보내고 했던 사람인데 통합과학 때문에 제가 통합과학 선생님이 된 거죠.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학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과 화학을 제가 마련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유형화와 도식화지. 아이들에게 이걸 구조화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지금 엔드, 백투더 베이직의 두 번째입니다. 컨텐츠. 이게 제가 그래서 요새 갖고 다녀요. 제가 학원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봄에 있다. 지금 요거 통과 교재. 이거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쓸 교재예요. 학과의 시대라며.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진짜 친절하게 개념. 되게 다른 분들은 요거 한 권 있으시죠, 교재가. 이 정도 두께. 그럼 요거 문제. 요거는 과제 나가는 거 말고 추가로 핵심 문제들 연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 P2 수업 듣고 서울학대 수석으로 간 여학생의 공부 잘하는 글씨체의 필기노트. 글씨 진짜 잘 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게 틀려요. 여학생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이거 시험에 꼭 나와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여학생들은 잘 표기하고 남학생들은 조금 표기하는 애는 그 뭔지 아시죠? 연필로. 아니 그 이왕이면 책인데 좀 조그맣게 이쁘게 하든지. 그리고 좋아요. 되게 만족하는 표정이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지금 뭔가 듣다가 딴 생각했어. 저랑 눈이 마주치면 자긴 걸린 것 같잖아요. 그럼 딱 하면서 일단 미소를 줘. 표시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것도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험에 딱 무조건 나오는 테마만 그냥 이렇게 외워서 정리하고 밑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단답 서술형식으로 다시 한번 훈련시키게.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타가의 시대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요 대치동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이면 방에 1년간 붙어 있다는 저의 자료입니다. 이거 저희 원래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무언가를 공부할 때 연계를 중시하고 여기에 가지로 이런 게 있고 사실 저희 공부할 때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시험 때 되면. 사회도 그렇고 사실 과학도 그랬고 분명 저희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고 근데 저는 공부는 약간 꼰대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공부의 본질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아이들에게 그거를 맞춰서 적용할 수 있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가서 자기 교재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교재가 중요하지 않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예를 들면은 화학. 그러니까 이제 화학은 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선행이 아니면 2학년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개념편, 문제편. 그냥 깔끔하게 해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추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편에 있는 문제는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지금 뭐 대치동에서 유명한 고3 모의고사 처음에 세팅할 때 제가 화학하고 생물, 감수를 다 했어요. 그러면 컨텐츠에 있어서는 뭐 이게 제가 워낙 이거는 유명해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이런 건 중학교 때 못하는 거예요. 산염기 중화 반응이 뭔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 이런 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적용해서 바로 구조화해서 푸는 거야. 그래야 1분 내에 풉니다. 그게 아니면 푸는데 연립방 정식 쓰고 뭐하고 해가지고 5분 10분이 걸리죠.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화학 3단원에 보면 여러 가지 분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수라는 게 평가원이 만들어낸 문제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주고 어떤 분자인지를 여러 가지 정보를 준 다음에 박스 안에 추론하게 해요. 그게 이 단원의 어떤 고난도급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내신 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쌤 배울 땐 이해가 가는데 시험 전날인데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책 안에 제가 넣은 거예요. 예. 지금 왜냐하면 애들한테 필요하니까. 어디 있어?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보세요. 저는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서 다 넣어놨잖아요. 이게 교재에. 이게 이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공부고 교재 아닐까요? 그냥 교재는 하이탑의 정리본 이런 게 돼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념은 하이탑이 개념이 아니고 평가원을 풀기 위해 구조화되어 있는 유형과 이게 개념인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제는 저희의 어떤 사고가 엔드 뭐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제 이 안에 있는 문제예요. 딱 봐도 수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무슨 OX 무슨 기본 예제 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 수준 되게 높아요. 아이들이 이거는 제가 단원이 다 끝나면 과제에 플러스해서 풀게 하거든요. 네. 엔드 프로그레스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타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그래도 콘텐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콘텐츠도 딱딱 맞게 짜 있습니다. 제가 사실 내신 때는 이 콘텐츠를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때는 뭐 교재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속칭 말해서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숙제를 어떻게든 마무리하게 만드는 저희 합니다. 저희가 아예 안 되면 저희 수업하고 있는 공간으로 불러서라도 다 처리할 거예요. 숙제 뭐 안 하고 넘어갈 생각은 일체 안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저는 이건 제 소신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끔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애기가 이제 부담이 된다고 숙제하라 그러면 학원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이제 숙제는 좀 우리 아이는 면제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부모님의 영역이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는 만류를 하지만 결국에는 들어드리긴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학원을 다닌다라는 거는 저는 얻어가고 마무리가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업만 들어서는 지금, 왜냐하면 개념이 문제에 적용되는 걸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를 잘 설득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조금 덜하는 한은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가 재미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숙제까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뭐 사실 그런 게 되게 안 좋다고는 하지만 뭔가 상이나 칭찬을 좀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칭찬 많이 해줄 테니까. 예, 저는 그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 클리닉, 예, 클리닉실에서 지정된 요일 시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겨울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겨울부터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되게 빡세집니다. 그리고 다 저희는 아예 클리닉 자료도 다 숙제 이런 게 아니고 따로 있고 다 맞춤형으로,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있는 친구들은 필수로 불러서 다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앤드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싸우다가 이제 막히시는 거, 이런 거죠. 학원 다니기가 싫어.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나갑니다. 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어머님들 항상 생각해요. 남궁은 거기서 뭔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애가 못 알아듣잖아. 어머님, 그거는 아세요? 요즘 세대에 못 알아듣는다, 어렵다는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와 이퀄입니다. 네. 지금 제가 그런 경우에 그래서 따로 아이들과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머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제가 불러서 되게 착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쌤이 말하는 게 아예 이해 자체가 안 가? 아니래요. 근데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던데 못 알아듣는다고. 아, 쌤, 이 중학교 때 제가 과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다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어렵긴 한데요. 듣다 보면 이해 가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렵다가 본 적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게임인데 내가 지금 처음 해봐. 되게 재미있는데 하다 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자꾸 이게 죽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걔네는 그 개념이 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논리가 나오죠. 숙제하는데 못 풀겠어. 난 못 가겠어. 야, 클리닉 이렇게 많잖아. 나 시간 안 돼. 나 그리고 클리닉 가서 애들 있는 데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 지금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딱진 나신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카페에 모든 과제 해설 영상을 우리 아이들만 볼 수 있게 찍어다 올려놓을 겁니다. 네. 뭐 요새 스타일들 있잖아요. 요새 많이 하잖아요. 뭐 아이패드 뭐 이용해서 하나하나 제가 요거 개 중요하다 별표 셈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랬는데도 애가 한 다음에 뭐가 잘 안 된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수많은 클리닉 시간들이 열릴 건데 보내주셔서 안 되는 것만 거기서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이게 무조건 옆에 누가 다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어머님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그 아이 다 까먹습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우물을 파는 법을 알려주고 우물에서 물은 떠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단 온도 조절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삼키는 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삼키지 않으면 물을 못 먹는 거고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온도 맞추는 것까지. 엄마, 정수 반에다가 냉수 반? 집에서 많이, 그죠? 네.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뭐 갖다 줘. 지가 갖다 먹으면 되잖아. 근데 요새 아이들 분명히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거의 뭐 제가 보면 화딱지가 나 죽을 것 같은데
요새 분위기니 어쩌겠습니까? 아빠한테도 잘 시켜요. "아빠 물?" 뭐 그럼 제가 인제 세뇌가 돼서 물어봐요. "정수, 냉수?" 아 너무 차면은 싫으니까 정수 3분의 2에 냉수 3분의 1 그러면 그거 맞추고 있어. 아 근데 그게 필요하다면 거기까진 저희가 다 합니다. 다만 삼키는 건 자기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해 드릴 테니까 인제는 뭐 지금 "숙제가 안 돼서 난 가기 싫다." 이거는 변명인 겁니다. 네. 다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질의응답까지도 저희 카페 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는 인간 게시판에 와서 하라고 제가 많이 해 봤는데 그냥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그래 가지고 여기로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참여를 하니까 네. 다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 총괄 실장님이 하나하나 수업 피드백 상담하시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저희 클리닝 모습 지금 저 뭐 내신 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살거든요. 예 이게 학교마다 다 밴드 만들어 가지고 애 시험 지금 아침에 뭐 8시 40 분까지 휴대폰 쓰면 8시 36 분에 질문하잖아요. 저 여기 다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8시 40 분에 전화기를 뺏기면 36 분에 질문하면 제가 4분 내에 답을 할 수 있다고 올리는 걸까요? 근데 이걸 답을 안 하면 지가 안 될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있어요. 나도 보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혹시 모를까 노트북 켜 놓고 올라왔네. 막 그러고. 근데 집사람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빠 큰애들이라고 생각하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되건 제 수업을 좋아하고 따라와 주는데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사느라고 제 몸무게가 60kg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했고 괜찮다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뭐 이러고 달려봐야죠 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네. 그리고 해서 인제 뒤에는 제가 시간표들 이거는 뭐 저 뭐 대치동에 제가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니까요. 뭐 그래도 매년 고맙게 통과, 화학 다 많이 찾아주셔서 잘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통과 제일 큰 반은 저희 반이었으니까요.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고요. 제가 여기는 요렇게 커리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인제 화면이 넘어갔지만 인제 맨 뒤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간표 보시고 어 지금 제가 거기에 인제 두각하고 다른 학원 일부 조기 개강 반들을 넣어 놨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오늘 두각에 오셨고 또 아무래도 입시의 중심은 대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맡겨 주시면 제가 두각에서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요렇게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이고 화학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결같이 또 우리 아이들 뭐 나중에 해 가지고 의대 가려고 나중에 대치동으로 제 통합과학 수능 강의 들으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구원이었습니다.